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또 다른 재미난 투자 전략을 가져왔어요. 12년간 연복리 25.7%를 달성한 전략인데 안정성도 높아요. 총 수익률이 무려 1600%예요. 1억으로 시작했으면 지금 17억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같은 기간 S&P 500이 500% 올랐으니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최대 낙폭이 13%로 QQQ의 28%의 절반 수준이에요. 변동성도 14% 수준이라 개선되어 더 안전하기까지 해요. 지난 영상에서는 슈드와 나스닥 중에서 잘 나가는 한 개의 몰빵하는 전략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기간은 12년으로 짧지만 수익률과 낙폭 모두 개선되었어요. 요즘 시장을 보면 반도체가 주도하다가 방산주가 올라가고 그 다음엔 원전 관련 섹터가 터지고 이렇게 다양한 섹터가 돌아가면서 시장을 주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근데 매번 이슈를 다 알고 따라다닐 수도 있지만 좀 더 쉽고 데이터 기반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합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정말 다양한 섹터에 모멘텀 기반으로 투자하는 ETF 섹터 로테이션이에요. 앞서 얘기했듯이 이 전략은 기존에 소개해드린 전략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에요. 자, QQQ나 슈드같이 몇 개 안 되는 대표 자산군 중에서 한두 개 몰빵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섹터 ETF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다양한 섹터에 골라서 투자하는 거예요. 공격자산 투자 유니버스를 볼게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총 15개의 섹터 ETF가 있어요. 긱스 기준의 섹터도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에 추가적인 산업들이 많아져서 몇 가지 더 추가했어요. 개별 섹터를 보면 에너지, 반도체, 항공우주, 배터리, 산업재, 헬스케어, 금융, 소재, 필수소비재, 유틸리티, 통신, 우라늄 등 다양해요. S&P 500이나 QQQ에 그냥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전략에서는 이 15개 중에서 상대 모멘텀으로 가장 잘 나가는 상위 4개를 선택해서 투자해요. 이렇게 15개 중에 4개를 매월 선택하면 S&P 500이나 나스닥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수익률부터 변동성까지 다 좋아져요. 하지만 이 전략에서는 위험 회피 옵션을 추가해서 성과를 좀 더 높여요. 위험 회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카나리아 ETF를 쓰는 거예요. 4개가 있어요. 신흥국 주식인 VWO는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를 감지하고 물가 연동 채권인 팁은 인플레이션 기대와 실질금리 변화를 감지하죠. 선진국 주식인 EFA는 미국 외 선진국 시장 상황을 파악해요. 마지막으로 단기국채인 빌은 기준 금리 변화를 반영해요. 네. 카나리아도 좀 다양하게 적용해 봤어요. 또 기존에 그 팁에 의존했다면 4개 카나리아가 모두 위험 신호를 보내면 공격 자산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방어 자산으로 100% 전환해요. 구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냐면 매달 리밸런싱 할 때 이 4개의 자산의 6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인지 확인해요. 두 번째는 시장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S&P 500의 배당 수익률이 1.32% 밑으로 떨어지면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는 뜻이라서 방어 자산으로 피해요. 자, 물론 이런 조건들은 과적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국채 금리 대비해서 너무 낮아지면 상대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시장 과열 시그널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위험 회피 조건들이 충족되면 시장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방어 자산에 투자합니다. 자, 이제 방어 자산 구성을 살펴볼게요. 우선 방어 자산 후보는 총 5개예요. 초당위 국채인 빌과 중기 국채인 IEF, 종합채권인 AGG, 그리고 금하고 원자재예요. 방어 자산은 이 5가지 중에서 10개월 수익률이 제일 좋은 걸 선택해요. 초당위 국채는 금리 올라도 덜 떨어지는 안전자산이고 종합채권의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주식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여요. 금은 시장이 불안하고 불확실성이 클 때 좋고 원자재는 스태그플레이션 때 최고예요. 백테스트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2013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이 전략은 1600% 이상의 놀라운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S&P 500보다 무려 3배 더 많이 벌었고 기술주인 QQQ보다도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연평균으로 보면 25.7%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2013년부터 한 번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해가 없어요. 연도별 차트 보시면 2018년에만 수익률이 좀 저조했지만 시장 상황이 안 좋았기에 잘 방어했어요. 또한 금리 인상기였던 2022년에는 QQQ가 28% 하락할 때 무려 43%의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네요. 위험 관리가 생각보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연변동성이 14.4%이고 샤프 지수가 1.69나 돼요. 수익률은 높아지면서 최대 낙폭은 QQQ의 절반이고 S&P 500보다도 많이 좋아졌어요. 지난 12년간 각각의 이 TF가 전체 수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살펴보는 것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수익률 분석을 보면 어떤 섹터가 돈을 벌어줬는지 알 수 있어요. 가장 큰 수익 기여를 한 것은 예상과 달리 금이었습니다.
전체 수익의 30%를 담당했고 150개월 중 11개월 동안 선택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SMH가 81개월 동안 선택되며 18%를 기여했어요. 세 번째는 원자재로 13%의 수익을 기여했고 7개월 동안 포트폴리오에 담겼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섹터들이 골고루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조금씩 기여했어요. 이게 바로 섹터 로테이션의 힘이에요. 시장 상황에 따라 가장 잘 나가는 섹터를 자동으로 고르는 거죠. 이 전략의 장점은 광범위하게 분산 투자를 하면서 수익률 개선과 효과적인 하락장 방어 능력입니다. QQQ 대비 최대 낙폭과 변동성이 낮아 안정감을 주면서 수익률도 향상시켰어요. 이 전략이 QQQ보다 강력한 이유는 네 가지 경제 상황에 다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장이 강한 호황기에는 주식을 선택해요. 물론 전체 인덱스에 투자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은 섹터의 흐름에 따라 섹터를 선별해 투자해요. 성장이 약하고 인플레이션만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원자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디플레이션의 상황에서는 채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마지막으로 모든 자산이 하락하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는 금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카나리아의 네 가지 ETF가 동시에 마이너스 모멘텀을 보여야 방어 자산으로 이동하게 설정하여 좀 더 까다롭게 시장을 판단해요. 하지만 세상에는 완벽한 전략은 없어요. 이 전략도 단점들이 있어요. 첫째, 거래를 엄청 많이 해서 수수료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둘째, ETF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셋째, 카나리아나 S&P 배당률을 매달 확인해봐야 해요. 마지막으로 백테스트 기간이 12년으로 기존 다른 전략보다는 좀 짧아요. 단점도 있지만 체계적으로 원칙을 지키는 투자를 할 수 있고 단기 변동성도 견딜 수 있다라면 단순히 스파이나 QQQ 하나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또한 하나의 전략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정적 전략이나 자산군 위주의 전략을 섞어서 잘 활용하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도 높이면서 변동성도 낮출 수 있을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DGA 변형하고는 투자 대상이 기본적으로 바뀌었고 각각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진 전략이에요. 선택 개수가 늘어나 좀 더 분산 투자가 되며 접근 방식이 성장 배당에서 섹터 로테이션으로 달라졌어요. 만약 DGA 변형 전략과 이번 전략을 혼합하면 변동성과 최대 낙폭은 더 줄어들어 최대 낙폭은 11%가 되고 샤프 지수도 1.8로 추가로 좋아져요. 이 전략을 다시 정리해보면 필요한 ETF가 총 23개예요. 좀 많긴 하네요. 공격 자산은 다양한 섹터가 포함된 15개예요. 카나리아가 4개이고 방어 자산은 5개예요. 어떻게 운용하냐면 리밸런싱은 매달 말에 합니다. 매월 각 자산의 모멘텀 스코어를 보고 어떤 공격 자산을 선택할지 정해요. 단, 카나리아의 모멘텀과 S&P 배당 수익률을 따져보고 방어 자산으로 스위치할지 결정해요. 그리고 선택된 공격 자산 혹은 방어 자산의 100%다 투자합니다. 오늘은 좀 다양한 섹터, 이 ETF를 기반으로 단순히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단점을 보완하는 전략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결과가 좋았던 소수의 ETF로 구성하지 않고 또한 1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다양한 시장 환경에서 검증된 이 전략은 분명 좀 더 깊게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새로운 전략과 여러 가지 전략을 혼합해서 실제 포트폴리오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다룰 예정입니다. 자, 특별히 이 전략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백테스트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통해 자세한 결과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